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8월 13일 오전 5시 54분입니다. 네, 환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68원, 역시나 요 높은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던 추세는 좀 어느 정도 꺾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끝이 났거는 확실하고 금리 인하가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 지표가 아직도 뭐 나쁘다, 뭐 좋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만다 이런 되게 복합적인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어서 경기 지표 좋아져서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좀 올라갔고 뭐 주식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나중에 일단 환율은 전 궁극적으로 떨어져서 1200원대에 머무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00원 정도. 아마 이런 환율은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1200원 정도에서 머무러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사고 싶으신 분들도 앉아서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화입니다. 엔화의 변동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엔화가 이제 뭐 움직이게 갈 때가 됐다. 나중에 이 밑에서 계속 사셔도 된다면서 9.5까지 9.5에서 또 변동이 생길 것이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이제 엔화가 살짝 반등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아마 9 밑으로 빠지기는 또 사모으셔도 되는 존입니다. 그래서 이건 꾸준히 편하게 사모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제일 재밌게 볼만한 그런 위치들이죠. 그래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증시도 약간의 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은 뭐 오늘도 뭐 되게 이게 시간병으로 보면 이런데요. 이게 참 분봉으로 보면 좀 개판이었습니다. 보시면 흔들고 이게 5분봉 정도 켜볼까요? 이게 웬거든. 그죠?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수렴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이게 비트코인도 그대로 연출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아마 이번 주는 조정기에 너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가면 19,0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힘이 조금 빠진 때가 됐습니다. 반등이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실제로 2800에서 17,000 정도까지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3,000포인트 넘네요. 그죠? 3,500포인트가 빠지게 되면서, 사실, 여기서도 그만큼 빠졌었나? 여기 6,000포인트.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다. 그죠? 빠지면서, 너무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빠지면서 이제 반등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38.2 정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는 저항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저항을 좀 먹고 올라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도 숏을 좀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아마 뚜뚜뚜 빠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조금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S&P 마찬가지입니다. S&P 또한 똑같았어요. 그죠? 왔다 갔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래서 S&P도 5,400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뭐 지금도 한 번 더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마지션 포지션 같은 거 함부로 잡으시면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럴 때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오게 되면 진입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 KTNG 같은 것들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또 정리하시고 갖고 나가다 제가 이제 종목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골라드리고 거의 뭐 수익률이 엄청나지만 제시해드리는 게 가끔가다 이게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발발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장기적으로 볼만한 거. 사실 이거를 여러분 멤버십 분들께 영상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KG 모빌리티. 예. 자, KG 모빌리티. 그 쌍용자동차죠, 그죠? 엄청나게 골아박았습니다. 쌍용자동차라는 회사가 과거에는 엄청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28만원 주가가 뭐 30만원 하던 애인 거가 6천원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 관련된 KGM 뭐 그 KG금속 그죠? 그 인수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는 공개 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매수를 노려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수팅에 나오길래.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됐고, 이제는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랑꼴랑꼴랑 하다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 뭐 8,000원 정도에서 만원 정도까지도 장악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중에서는. 뭐, 이걸 뭐 그렇다고 사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티가 올해 드디어 작년이죠. 작년에 토레스를 기점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대출 다 갚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이제 액티언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한 3천만 원 초반대인데 옵션이 다 포함된 가격이더라고. 옵션 다 포함돼서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실 뭐 엔진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자동차나 이런 다른 회사에 비해 조금 구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올 연말과 내년 초쯤에 또 KR100 9 코란도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하이브리드가 또 파트레인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코란도 같은 경우는 저희 남자들의 로망이죠. 옛날에 그 저도 첫 차가 뉴 코란도 하얀색 있잖아요. 그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버님 좀 보태주셔가지고 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흑자 전환도 성공했고 매출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르노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찰나에 이제 얘네들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의 여러 가지 이슈적 부분도 그렇고 뭐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승할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만약 만 원만 가버리면 40%가 50%가 높네요. 만 원만 가면 8,000원만 가도 2,000원이니까 30%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노려보시는 게는 괜찮아 보인다. 요거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넘어갈게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린 반등 포인트죠. 조금 그런가요? 58,000불 정도에 대한 반등 포인트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왔어요. 61.8. 그죠? 57,700, 58,000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5%, 3% 가까운 반등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좀 진행을 해봤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꿀렁꿀렁 하다 위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익절을 좀 하셔야 돼요. 반 정도는 일단 하시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가 돼요. 전체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가 되는데, 이건 이번엔 61.8이 아니라 이번엔 786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을 때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54,000 살짝 아래, 이제 52,000 약간 위, 조금 공격적으로 53,000 아래 정도로 생각합시다. 53,000불 아래 정도에서 타점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익절이 진행됐었어야 됩니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가 됐었어야 되고, 여기서 여기 빠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효화가 되기 위해서는 광복절 때까지 이 지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깨지더라도 살짝 정도 건드리는 상관없지만 패턴이 이렇게 완성돼야 되거든요. 또 이 정도에서 이렇게 57,000불 정도 이렇게 버티면서, 아니면 여기서 버텨주면 좋고, 버티면서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의 단타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고, 그때는 올라가면 64,000불 정도까지 아마 목표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제 다음 차트는 잘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알트코인들 많이 반등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그 공부방분들께 시간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개 정도, 한 두 개 정도가 체결가에 왔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또 저건 따로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자, 비트코인 원화 같은 경우도 8,100만원 정도, 사실 200만원 아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죠? 혹시 잘못됐나요? 잘못됐으면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은 마음에 상처가 나와서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 막풀이 달렸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 조금 여려요. 보기보다. 쿨한 척 해도. 아무튼, 반등이 충분히 등장했어. 꽤나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종목들, 이제 제타체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요즘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도전해볼 만한 흐름이에요. 도전해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선전을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도전하더라도 중간에 관리, 익절을 꼭 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십시오.
이게 되게 어렵기도 한데 되게 쉽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가지고 쭉 전부에서 쭉 오르는 경우는 사실상 이 코인 시장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랬었죠. 최근에 솔라나 좀 좋아 보였어 있는데 그건 지금 시장과는 그때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잘라주고 덜 먹어도 되니까 잘라주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잘라준다라는 게 다 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네. 오케이, 네, 그 정도 되겠고요. 하여튼 비트코인도 지금 어쨌든 타점에서 반등이 진행하고 있고 달러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4시간 차트 봐봐. 네, 잠시만요. 또 비트코인도 보면 이제 난리가 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초기화 단타의 앱토스 이런 것들 좀 해봤거든요. 앱토스 슈팅에 나왔었을 때 앱토스가 이제 9,100원 기준으로 대신 왜냐면 9,100원에서 사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새로 개정해서 아이디가 없는데 그래서 9,000 앱토스 볼까? 잠깐만. 앱토스 지금 빠졌잖아요. 초기 한달 했잖아요, 그죠? 오목을 보시게 되면 요때입니다. 요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9,100원에서 9,300원까지 익절로서 진행이 돼야 되고 제가 여기서 초기 해버리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대응을 좀 섬세하게 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이 흐름들 이런 지금 보면은 앱토스를 좀 차트를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 흐름들에 대해서 여기 구간 또는 여기 구간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좀 편하게 노리고 싶으시면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중간에도 먹을 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튀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갈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잡으면 튀면 팔아버리고, 그죠? 많다는 뭐 절반 가까이 팔아버리고 저점에 다시 손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가을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이슈들이 조금 있어요. 변수들도 차트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을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가을쯤에 이 시장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가 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 때쯤 지금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때처럼 막 그 깔때 코인 시장 돈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런 시기가 되면 제가 그런 말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시기에서 여러분들 오릅니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죠? 실제 그렇게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멘트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좀 근거로서 조금 약하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단타적인 포인트를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 과거의 농사 시대를 일부 넣어놓는, 그러니까 일부 살짝 발을 한번 타보자는 거지. 우리가 모르고 진행되더라도, 그쵸? 저 같은 경우 이제 플로우가 진행이 되어 있죠. 플로우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지면 빠지고 오르면 오르면 그냥 들고 있으려고. 코인 좀 늘었어. 개수가 늘렸으니까, 그쵸? 777.7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 혹시나 S&P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면 또 숏포지션을 계속 노리면서 양방의 해칭을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되게 쉬운 시장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싸졌을 때 무달 매수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입장은 철저하게 싸지진 않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익절이 다 끝났어야 됩니다. 어제 시황은. 네.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또 살펴볼 만한 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좀 조정을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좀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광복절 때까지 18월, 15월, 16일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 없이 버티고 막 거래가 좀 들어오고 이런다면 한 번 더 9천만 인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10% 정도 된다, 그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일단 조금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좀 불편하거나 좀 애매하시면 그래도 그 변동성은 좀 적더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증시 시장으로 넘어오십시오. 미리세 가입하셔가지고
어플, 정식 어플 가입하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등록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제가 사러 팔아라 이 말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천천히 다 모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편하게, 그죠? 뭐 우리가 저희들이 한두 해 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편하게 하시면 될 수 있을 부분이고,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돈을 벌 거 없어도 작년 보니까 뭐 1년에 뭐 10만 원도 잘 못 벌었더라고요. 거래를 많이 안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막 사세요 파세요 막 해야 되거든. 근데 편안하게 천천히 모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어떤 분도 집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뭐 기쁜데 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또 안 좋은 일도 생기시고 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험 드렸던 걸로 수익이 나면 저도 되게 기분이 좋죠. 그죠? 그리고 우리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파이팅 하시고 항상 즐거운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